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사대부가 세운 나라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조선을 그 사대부가 세웠다 그러죠. 그 신진 사대부들이 그 조선을 건국을 했고, 그 핵심 세력이 되었고, 그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 전체를 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선은 그 사대부가 나라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조실록 7년 1398년 8월 26일자를 보면은 조선이 개국할 즈음에 이르러서 정도전은 종종 술에 취해 조용히 말했다.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기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기용한 것이다. 여기 자방 내용 한고, 이 말은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해서 천하를 통일했다, 이 얘기인데, 바꿔서 말하면은 정도전 자신이 이성계를 이용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사대부는 지식인 사와 대부 벼슬아치 합성어입니다. 지식을 갖춘 선비로서 벼슬에 나가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대부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대부라는 용어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고려 말에 본격적으로 그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주로 신진 사대부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은 그 성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조정에 진출한 사람, 이 사람들을 그 주로 신진 사대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 말에 조정을 장악했다가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고려사 세가 충선왕 원년 1309년에는 지난번에 각 관청을 통폐합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많은 사대부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물러나거나 공로가 있는데도 벼슬이 강등된 사람도 있었다. 사대부라는 그 인재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재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기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인재풀은 문과에 급제하면 인재풀에 등록이 돼요. 한번 등록이 되면은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죄를 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등용이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용이 되기도 하고 사퇴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기용과 사퇴를 출처라 그래요. 출이라는 것은 출사, 벼슬에 나간다. 처는 거처, 집에서 거처한다는 출처. 이 출처라는 용어는 요즘은 뭐 어디서 그 원천이 어디서 왔냐 이런 쪽으로 쓰는 거지만 해도, 옛날에는 출처란 것은 벼슬에 출사하느냐 집에 거처하느냐, 그러니까 기용되느냐 물러나느냐를 출처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사 세가 우왕 원년 1375년에 보면은 당시의 우왕이 환관과 후궁들만 가까이 하고 사대부들을 멀리 하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걱정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식인이 누구냐면은 처한선비, 즉 처사를 말하는 거예요. 벼슬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기 집에 거처하는 처사, 처한선비를 말하는 거죠. 조선시대 정치 환경을 보면은 살림의 처한 선비가 정치에 관여를 해요. 벼슬에 물러나 있지만 해도 정치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이용해서 출사한 사대부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살림의 처한 선비들이 조선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살림이 되는데, 즉 살림의 처한 선비가 살림이 되는 거죠. 이 살림이 여론을 이용해서 사대부를 컨트롤해서 나라를 경영을 하는 게 조선 정치의 그 정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진 사대부는 대개 넓은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급제를 했고 조정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 신진 사대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이념으로 조선을 개국을 했어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임금은 성인이에요. 임금이 성인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임금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연을 해가지고 임금을 성인으로 만드는 거야. 주로 이제 그 임금을 다스리는데 언론 3사가 동원이 되는데, 언론 3사는 사헌부는 신하들이 뭘 잘했고 잘못했느냐, 신하들을 탄핵하는 기관이 사헌부예요. 그 다음 사관원은 임금이 뭘 잘못했느냐, 임금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사관원이에요. 그 다음 홍문관은 임금을 교육하는 거예요. 경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왕족이나 황관은 정치 참여를 금지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이 황관들이 아주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황관은 아예 그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황관이 전달하면 무효야. 승종원을 통해서 내려간 명령만 명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황관은 아무 힘이 없이 심부름밖에 못하는 거죠. 태조실록 1년 1392년 11월 12일에 보면은, 간관이 임금에게 날마다 경연을 개최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수염과 머리털이 허연 내가 유생들 강론은 들어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말하기를, 간관이 말한 뜻은 전하께서 글을 읽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바른 말을 들으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경연에는 나가지 않지만 편전에서 유경에게 대학연의를 강론시키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이 경연은 경영관을 따로 뽑아요. 이 사람들은 문과급제자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로 경영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경연을 하는데, 임금한테 유교 경전을 하고 역사책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아침에 조강, 낮에 주강, 저녁에 석강, 말하자면 수험생 그 수험 공부 시키듯이 임금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정종실록 1년 1399년 8월 19일에 보면은, 근래 대간의 상소에 유윤을 내리지 않거나 궁중에 머물러 두고 비답을 내리지 않아서 언로가 막히고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위로 전해지지 않으니, 이 언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언로가 막히면 안 된다. 이 조선 역사에서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언로가 그 문제가 돼요. 언로를 막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임금은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황공하게도 선왕께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던 도리에서 어긋난 듯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왕은 조선 태조나 그 고려시대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국 주나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주나라가 롤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주나라 같이 만들겠다 하는 게 그 성리학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선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주나라 사회의 그 도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대간의 상소에 바로바로 유윤을 내리시어 언로를 넓히시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위로 통달되게 하소서. 즉 상소를 빨리빨리 대답하시오. 임금이 왜 대답 안 하고 객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간은 대관과 간관을 말해요. 대관은 사헌부고 간관은 사관원. 그러니까 사헌부는 신하들을 탄핵하는 부서, 사관원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서. 이 두 개의 부서가 간관이에요. 이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임금이 뭐라 하면 당신이 잘못한다고 이제 달게 되니까. 그 양사가 합동 상소를 자주 올려요. 그러니까 사헌부 사관원이 합심해 가지고 임금이 잘못했다, 대신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계속 하는 거죠.
정종실록 2년 1400년 4월 6일에 보면은 사헌부에서 사냥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상왕이 새서울에 거동함으로 임금이 전송하다가 사냥 구경을 한 것이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서울에다가 그 도성을 만들었다가 1차 왕자의 난이 나가지고 그 이제 뭐 저 막 형제간에 죽이고 했기 때문에 서울이 싫다하고 다시 개성으로 그 천도를 했어요. 그랬다가 개성에 있으면서 다시 서울로 천도하려고 이제 서울을 그 신도 이 새 도시를 서울을 개발하는 거를 태송왕이 그걸 보러 가는데 사실 그거는 핑계고 태송왕이 그 사냥이 하고 싶으니까 사냥할 핑계로 신도 구경 간다 하고 이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냥 구경을 하는 거를 그 임금이 가서 보니까 사헌부에서 그걸 중지하라고 이제 또 시비를 거니까 태송왕도 행차도 중단했어요. 다시 서울을 안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왕이나 태상왕이 그 사냥하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정종실록 2년 1400년 10월 6일에는 왕이 몰래 화장사에 가서 새로 만든 석가삼존과 500나한을 구경하였다. 왕이 그 화장사에 석가삼존하고 500나한을 새로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보는, 그냥 몰래 숨어서 가서 봤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걸 다 적어놨어요. 임금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경연에서 교육으로 길을 들이고 상소를 올려서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사관들이 다 적어요. 적으니까 역사에 당신은 폭군으로 남자 하느냐,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에다가 임금이 당신은 폭군이라고 적어버리면 난처하잖아요. 그냥 임금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태종실록 4년 1404년 2월 8일에는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넘어져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왕이 주변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다. 사관이 알면 이거 얘기가 역사책에 적히니까 자기 말에서 떨어진 거를 창피하니까 그럼 사관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역사책에라 사관을 모르게 하란 말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중종실록 14년 1519년 4월 22일자에는 예로부터 여자 사관이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은행을 모두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규문지내라는 건 뭐냐면은 임금의 사적 공간, 그러니까 왕비나 후궁들이 사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 사적 공간에서도 여자 사관이 다 그걸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알고 역사책에도 기록하여 후세 사람이 보고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옛날 제도를 따라 여자 사관을 두어 동정과 은위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정과 은위, 그러니까 임금이 밤에 그 규문, 그 왕비 처소나 후궁 처소에서 왕비와 후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나누는지 이걸 다 적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좀 심하죠. 사관이 임금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왕비하고 밤에 나누는 그 행동이나 이야기도 다 적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김한국이 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채택되질 않았죠. 너무 심하지. 그러니까 이상 그 사대부가 세운 나라 조선에 대해서 그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조선의 악습이라고 하는 그 서얼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